너 한국 가더니 얼굴이 왜 이래? 여기 한국으로 이민 간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푸른 눈의 금발 여대생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최고 상류층으로 남부럽지 않던 삶을 살던 친구의 180도 달라진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얼음처럼 굳어버린 건데요. 대체 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잠깐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부의 화창한 해안 도시 니스에서 태어나 자란 26살 엘리디 뒤부아예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우리 집 정원에서 보냈던 행복한 순간들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적셔요. 부모님은 저에게 늘 여유롭고 풍족한 환경을 제공해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며 저에게 달콤한 과자들로 가득한 동화 같은 유년기를 선물해 주셨죠. 지금은 그 시절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추억이 담긴 이 공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서 갓 구운 크루아상의 향과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어우러질 때면 이곳에서 보낸 수많은 추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와요. 특히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는 제 하루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제 친구들 클로에와 루소예요. 우리 세 가정은 부모님도 오랜 동네 친구셔서 어릴 때부터 휴가도 함께 가고 주말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나눌 정도로 깊은 인연을 이어왔어요. 자연스레 저희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동네에서 함께 자랐죠. 클로에는 늘 호기심이 많아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놀라게 했고, 루소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우리 셋의 균형을 잡아주었어요. 특히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물가가 비싼 부유층 지역인 니스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이라 아쉬움 없는 상류층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자랐죠. 듬직한 루소와 통통 튀는 매력의 클로에와 함께 저는 매일매일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훌륭한 부모님들 아래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소위 말하는 재벌이세 라이프를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고, 힘들 때는 서로를 위로하고 기쁠 때면 그 기쁨을 배가시키며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게다가 7년 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클로에의 부모님 두 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부모님들 역시 클로에를 친딸처럼 여기며 챙겨주셨고, 우리 셋은 친자매처럼 더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끈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최근 뭔가 달라졌어요. 제 친구 클로에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무엇이 그녀의 인생을 소용돌이에 빠뜨렸는지 눈치를 못 챘어요.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고 늘 바쁜 일상을 사는 클로에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평소와 달리 연락도 뜸해지고 주말 모임에서 점점 자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바쁜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프랑스에 여행 왔다가 정착한 한국인 남자 영수를 만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였죠. 초반에는 사랑에 빠진 20대 여느 대학생들과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주말이면 우리와 마세나 광장 카페에서 만나던 원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어느 날부터 영수와의 데이트로 우리와의 만남이 뒷전이 된 것도 다 그러려니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클로에가 우리에게 폭탄 선언을 했어요. 영수를 따라 한국에 가겠다며 그와 결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순간 루소와 저는 얼빠진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보잘것없는 가난한 동양 남자 영수와 결혼을 하겠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마치 철없는 동생이 천지분간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우리는 클로에가 영수의 꼬임에 단단히 넘어간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늘 씩씩하던 클로에가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인이어야 하는지 매일 밤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영수라는 한국 남자가 일찍 부모님을 여인 클로에의 외로운 상황을 파고든 것 같았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만으로도 풍족하게 살 여유가 충분한 클로에는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친구인데 왜 하필 저 멀리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떠나려는 건지 미치지 않고서야 클로에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동양에는 못 배운 사람들도 많고 특히 인신매매범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중국은 진해부터 박쥐까지 죄다 잡아먹는 기괴한 식문화도 있잖아요. 게다가 요즘은 사기 결혼이나 매매혼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영수가 클로에에게 접근한 데는 시커먼 속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혹시 클로에를 꿰어내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 친구 걱정에 밤잠을 설칠 정도였죠. 소르본 대학이라는 명문 대학생 간판에 예쁘장한 외모, 빵빵한 재력까지 늘 반짝이던 클로에의 이력이 떠올랐어요. 그런 친구가 보잘것없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 가겠다는데 작정하고 덤비는 남자에게 홀려서 인생을 낭비하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자긴 영수만 믿는다며 사랑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듯한 클로에의 모습에 답답함을 넘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영수의 지나치게 다정한 모습은 전부 약삭빠른 연기처럼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었죠. 유럽 남자들은 훨씬 남자답고 직설적이고 냉정한데 영수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냥 세상이 클로의 중심인 듯 오버하는 모습이 가짜났어요. 결국 저는 저희 부모님께 달려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클로에를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며 누군가는 이들을 말려야 하지 않냐고 애원하다시피 말씀드렸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클로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면 그 아이의 선택을 믿어주는 게 맞지 않냐며 오히려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시더군요. 그렇게 그녀를 말리지도 못한 채 시간은 흘러 클로에는 졸업과 동시에 한국으로 떠났고 결혼식을 앞두고 받은 영상통화는 제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화면 속 클로에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달라져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늘 지쳐 보이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봄날의 꽃처럼 생기가 넘쳤어요. 피부는 진주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선명했어요. 한국이 가난해서 공기가 깨끗한 덕분에 얼굴빛이 좋아진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죠. 하지만 속내를 밝히진 못하고 피부가 참 좋아 보인다고 예의상 던진 말에 클로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국 화장품 예찬을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화장품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 귀가 쫑긋해지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들은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며 클로에는 전문가처럼 상세히 설명했어요. 평소 트러블로 고생하던 그녀가 이렇게 깨끗한 피부를 가지게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약처라는 국가기관에서 화장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고 했어요. 주름, 탄력, 미백처럼 특정 기능, 성분들까지 기준치 이상으로 관리한다는 말에 저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클로에의 눈부신 피부를 보니 정말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곧이어 클로에는 한국 음식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한국은 발효식품이 발달해서 그런지 건강에도 좋고 화장실을 잘 가서 피부가 더 좋아진 것 같다면서요. 건강한 웰빙 식단 메뉴도 셀 수 없이 많다며 신나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사실 전 김치처럼 맵고 자극적인 음식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설명을 들으니 제 무지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발전상으로 이어졌어요. 파리 지하철보다 더 편리할 정도로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다는 클로에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파리의 대중교통은 우리의 자부심이었거든요. 19세기 말부터 운영된 유서 깊은 메트로는 파리의 상징과도 같았으니까요.
게다가 후진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의 지하철이 파리보다 낫다니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이라며 한국은 몇 분 단위로 기차가 오고 환승도 엄청 편하다며 클로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스크린도어, 실시간으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 역 안내를 돕는 디지털 키오스크까지 클로에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특히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든 건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이 끊김없이 터진다는 말이었죠. 파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은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해결된다는 클로에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관공서는 물론 병원 예약까지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도시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깔려 있다는 거였죠. 길을 잃어도 걱정 없다며 어디서든 지도를 검색할 수 있다는 클로에의 말에 저는 파리의 복잡한 골목에서 헤매던 관광객들이 떠올랐어요. 식당 이야기를 할 때는 클로에의 눈이 더욱 반짝였죠. 한국은 길거리 카페나 분식점은 조리 과정이 다 보여서 유리창 너머로 모든 걸 볼 수 있을 만큼 깨끗하다고 말이에요. 위생 문제 때문에 한국 음식을 걱정하던 제게는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믿기 어려웠던 정글에도 소수만 잘 살고 대부분은 가난하지 않냐며 마지막 의구심을 던졌죠. 물론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한국은 의료보험이나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후진국이랑은 다르다는 클로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미개하고 가난한 아시아라고만 생각했던 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오랜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순 없었지만 적어도 한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궁금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직접 와서 보면 자신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라는 클로에의 말에 저도 모르게 그러네, 한번 가볼까?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네요. 얼마 후 다시 걸려온 영상통화에서 클로에의 얼굴은 봄날의 꽃처럼 환했어요. 인사도 거의 건너뛰고 결혼식 초대 얘기부터 꺼내는 그녀를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죠. 사랑에 빠져 있다던 그녀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인다면 적어도 불안한 선택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만 결혼식이 한국에서 열린다는 사실에 저와 루소는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요즘 한류의 인기가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TV에는 가장 멋지고 화려한 장면만 나오잖아요. 프랑스도 모두의 로망인 여행지이지만 사실은 길거리에서 지린내가 나서 인상을 찌푸리고 소매치기가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요. 아시아 역시 대부분 미개발된 곳이고 불편한 장소라는 편견이 제 머릿속에 깔려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클로에의 행복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동안 쌓아온 편견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루소도 우리도 일단 가볼까라며 조심스레 제안했죠. 저 역시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클로에가 저렇게까지 확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중얼거렸어요. 사실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은 클로에의 표현이 좀 과장됐을 수 있다는 정도였는데 막상 가까운 친구가 여기가 안전하고 생각보다 훨씬 청결하다고 잇따라 설명하니 저도 모르게 마음속이 흔들리는 걸 느꼈던 거예요. 루소 역시 저랑 비슷한 생각인지 아직 전쟁 중인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전기 충격기부터 호루라기까지 호신용품을 챙기자고 호들갑을 떨던 며칠 전과는 다르게 클로에의 말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죠. 결국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했어요. 루소는 회사에서 휴가를 냈고 저는 카페 스케줄을 조정하며 클로에의 결혼식 일정에 맞추어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설레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았어요. 경찰서랑 대사관 위치는 무조건 알아둬야 한다는 루소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아무리 클로에가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에겐 여전히 미지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해보자는 쪽으로 기울어갔어요. 친구의 결혼식이란 의무감과 함께 정말 그렇게 발전된 나라일까? 싶은 호기심이 커져갔거든요. 한국이 후진국이라는 편견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클로에의 확신에 찬 모습을 떠올리며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거예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와 루소의 가슴은 이상하게 설렜답니다. 뭐든 직접 보고 판단하자는 마음이었지만 솔직히 아직도 의심은 남아있었어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저로서는 한국에서 카드 결제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도 들더군요. 은행 업무가 불편할까봐 혹시 몰라 현금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모든 예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늘어선 입국장부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 스크린까지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첨단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수백 명의 여행객들이 오가는 공항 터미널인데도 복도와 대기실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깔끔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공항 직원들이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청소와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전혀 지저분한 곳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모든 매장에서 카드 결제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영어로 능숙하게 응대하는 직원들을 보며 저는 그제야 클로에의 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그 가난한 아시아 국가가 맞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하더군요. 파리의 건물들은 대부분 19세기 오스만 양식의 6, 7층 석조 건물로 획일화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마치 SF 영화에서 본 듯한 유리와 철골로 된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죠. 파리에서는 역사 보존을 위해 도심 고층 건물 제한이 엄격한데 서울은 마치 맨해튼처럼 현대적인 높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 그 대비가 더욱 놀라웠어요. 문득 핸드폰에 잡히는 무료 와이파이 신호를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데이터를 끄고 연결해봤는데 놀랍게도 프랑스에서는 겪어본 적 없는 속도로 핸드폰이 터졌어요. 구글 지도부터 번역 앱까지 필요한 모든 걸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었죠. 클로에와 영수와 약속한 지점에서 만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 한 번 까무룩 뒤집어질 뻔했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도 한 카드로 자동 환승 처리가 되다니. 파리의 복잡한 교통카드 시스템이 민망해질 정도였죠. 모든 안내판이 여러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서 길 찾기도 쉬웠고 버스와 지하철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걸 보며 저와 루소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었어요. 배고픔을 느낄 때쯤 영수가 인도한 한식당에서는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놓인 신선한 채소들과 발효 음식들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프랑스 요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코스 요리처럼 하나씩 순서대로 나오는 것과는 달리 이곳은 한 번에 10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는 게 인상적이었죠. 매 끼니마다 이렇게 풍성한 반찬이 제공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프랑스의 정찬이 격식과 순서를 중시한다면 한국의 식사는 마치 작은 잔치처럼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나누어 먹는 문화라는 게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제가 그동안 품어왔던 후진국. 한국이라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항부터 교통, 그리고 식사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한국에 도착해 며칠이 지났는데 하루하루가 놀라움의 연속이었답니다. 클로에와 영수 덕분에 서울 이곳저곳을 둘러볼 기회가 생겼는데 우선 그 거대한 쇼핑몰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졌죠. 유럽의 명품 거리라고 해봐야 한두 개 브랜드가 몰려있는 작은 규모였는데 여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브랜드들이 한 건물 안에 빼곡하게 자리해 있었어요. 입구에 서자마자 키오스크를 통해
방문 등록을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쇼핑몰 내 레스토랑에 입장하기 위해 대기표를 뽑을 때도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어 순번이 호출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면서 현금 지폐나 동전을 단 한 번도 꺼낼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제는 물론이고 매장 쿠폰까지 전부 앱으로 처리되니 정말 여기가 내가 생각하던 아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 놀라와 입을 다물기 어려웠죠. 이렇게 스마트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은 누가 봐도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선진국이란 걸 체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편견을 가장 크게 깨부순 건 의외로 길거리 음식이었어요. 클로에가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떡볶이랑 순대 그리고 호떡까지 먹어봐야 한다며 호언장담을 하길래 사실 처음엔 길거리 음식이라고 해봐야 한 번쯤 경험 삼아 먹는 정도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각종 스테인리스 조리도구와 깨끗하게 닦여 반짝이는 철판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제 예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 정돈이 안 된 지저분한 포장마차를 상상했는데 여긴 먼지 한 톨도 보이지 않는 깔끔함에 갑한 주인분도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 채 주문받자마자 위생적으로 음식을 내주시더라고요. 떡볶이는 고추장 양념이 걸쭉하게 배어 매콤달콤했고 순대는 내장 특유의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아 부드러웠어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소시지나 순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였죠. 게다가 호떡은 설탕 시럽이 뜨겁게 녹아 입 안가득 퍼지는데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었어요. 짧은 길거리 음식 투어 하나로도 저는 이미 한국 식문화에 반해버렸다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서울에 왔으면 꼭 한강공원을 가봐야 한다는 영수의 추천에 따라 주말을 맞아 클로에와 셋이 함께 한강으로 나갔어요. 강둑을 따라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며 자전거 도로, 산책로가 훌륭하게 조성돼 있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원 같더군요. 거기서 문득 프랑스 생강이 떠올랐어요. 물론 생강에도 낭만이 깃들어 있지만 솔직히 냄새가 좀 나거나 시설 관리가 부실한 곳이 적잖거든요. 그런데 여긴 강가가 정말 깨끗했고 중간중간 정비된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늦은 밤까지도 쾌적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심지어 24시간 개방이고 무료라니 상상도 못했던 편의성이었죠. 프랑스 공중 화장실은 보통 유료이거나 아예 이른 저녁이면 문을 닫아서 쓸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한강공원은 가족, 연인, 친구들 할 것 없이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 더욱 발전된 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확신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죠. 사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이 나라가 무척 바쁘고 각박한 사회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서울거리 곳곳을 걸어보니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밝고 여유가 있더라고요. 길을 걸으면서 마주치는 이들 대다수가 작은 미소를 띠고 있거나 혹은 휴대폰으로 뭔가 유쾌한 영상을 보는지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스 도심에서도 웃는 사람을 아예 볼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파업이나 시위 등으로 대체로 공기가 좀 뒤숭숭할 때가 많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공원이나 길가에 보이는 쓰레기통을 이용하거나 혹은 휴대용 봉투에 담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선진적인 시민의식 덕분에 거리 자체가 참 깔끔해 보였죠. 한국은 단순히 도로나 건물만 발전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프랑스와 다르구나 싶어 부러워지기까지 했어요.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서울 중심가를 걷는 도중에 어디선가 K-팝 음악이 흘러나왔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라고 생각하다가 클로에가 저에게 몇 달 전 니스에 있는 카페에서 이 노래를 들었다며 기억 안 나냐고 말해서 깜짝 놀랐죠. 그러고 보니 요즘 프랑스에서도 유명하다는 K-팝 노래를 카페 주인이 틀어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저 해외 음악이 잠깐 반짝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이렇게 서울과 니스 서로 다른 대륙과 환경에서도 같은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 묘하게 소름이 돋더군요. 이게 바로 케이팝의 위력이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지만 이렇게 체감하니 한국 문화가 정말 대단하긴 하다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길을 걷던 중 마침 버스 정류장이 보였고 영수가 잠깐 여기서 쉬었다 가자며 의자에 앉아보라고 권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털썩 주저앉았다가 갑자기 엉덩이가 뜨끈해서 비명을 지를 뻔했죠. 영수는 깔깔 웃으며 한국은 버스 정류장 의자도 난방이 되고 겨울엔 바닥이나 침대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 좀 있으면 호텔방에서도 똑같이 느낄 거라고 말했어요. 저랑 루소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지 궁금했죠. 사실 프랑스에서는 난방이라 해봐야 라디에이터가 있고 바닥 난방은 고급 주택 일부에나 설치된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영수는 한국엔 온돌 문화가 있다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우리는 영수의 설명에 잔뜩 호기심이 동한 채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식 전통 예복을 차려입은 클로에와 영수의 모습이 너무나 잘 어울려서 루소와 저는 순간 숨을 멈출 만큼 감동을 받았죠. 프랑스 웨딩도 아름답지만 한국의 전통 혼례식은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동시에 풍기더군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련되고 프랑스만큼이나 깊은 문화가 있었죠. 결혼식이 끝난 뒤 클로에는 특별히 한옥 온돌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며 우리를 초대했어요. 한옥에 묵으면 한국의 정취를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살짝 기대를 품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겉으로 봐서는 전통가옥 느낌이 물씬 풍기는 한옥 건물인데 내부는 현대적 편의시설로 가득하고 무엇보다 바닥 난방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여기서는 훨씬 더 크고 온화하게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방바닥에 살짝 손을 대봤어요. 온기가 부드럽게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데 기분 좋은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밤이 되니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다고 했지만 방 안은 전혀 건조하지 않고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어요.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늘 난방기 때문에 공기가 텁텁하고 히터를 끄면 곧바로 서늘해져서 이불을 꼭 끌어안아야만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런데 이 한옥 호텔은 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열기가 보드랍게 몸을 감싸주니 히터 바람을 따로 쐬지 않아도 저절로 포근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습도가 적당히 유지되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안이 메마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의 위대함인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루소 역시 저처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는 겨울에 난방하려면 보일러나 라디에이터를 돌려서 방 하나 덮여도 문을 열면 바로 찬 공기가 훅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방문을 열고 닫아도 바닥 자체가 열을 머금고 있으니 온도가 금방 떨어지질 않으니 신기하다고 덧붙였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프랑스 집에 가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이런 바닥 난방을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지역에서 제법 재력 있는 편이고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신 편이라 잘 설득만 한다면 집을 뜯어 고쳐 온돌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생기기도 했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에 살짝 눈을 떴는데도 따뜻한 바닥에 등을 기대고 있는 게 너무 편해서 한참을 꼼지락거렸어요. 분명 기온이 낮을 텐데 이렇게 하나도 춥지 않다는 사실이 마냥 놀라웠죠. 일어나 보니 루소도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저를 보자마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며 웃어 보였어요. 정말 해외여행 온 사람답지 않은 여유로운 아침이었네요. 그때 클로에가 한껏 뿌듯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한국 온돌 문화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웃는 그녀를 보니 어릴 때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졌던 클로에답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지향적인 곳을 찾아 나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사실 처음엔 클로에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왜 후진국으로만 알았던 나라로 가려 하는지 의문이 컸지만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정말 똑똑하고 판단력 있는 친구구나 싶어졌어요. 그 순간 저도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살금살금 고개를 들더군요. 안정적인 집안 배경도 있고 지금 운영 중인 카페 사업도 잘 되는 편이니 제게도 분명 기회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축하해주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온돌 문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됐어요. 한창 수다를 떨면서도 계속 눈길이 바닥으로 향했고 방에서 뭘 하든 종종 마루에 드러누워 휴식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클로에가 저보고 정말 한국 사람이 다 된 것 같다며 웃길래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 온돌만 있으면 모든 겨울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답했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한국에 정착한다면 내 인생도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 뒤로도 며칠 동안 저는 루소와 함께 한국의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눈을 번뜩 뜨는 경험들을 했어요. 특히 멋진 해안 풍경으로 유명한 강릉으로 향하기 위해 탑승했던 KTX에서는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프랑스 기차가 갖춘 시설에 비해 훨씬 수준이 높았거든요. KTX를 타고 내릴 때까지 조금의 악취도 나지 않았어요. 사실 프랑스에서는 대중교통의 공기가 정말 나빠서 역한 냄새까지 나거든요. 땀 냄새에 찌든 지저분한 냄새는 물론이고 좀도둑도 많아서 역에 내릴 때면 늘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 KTX는 곳곳에 공기청정기는 물론 CCTV도 설치되어 있어서 캐리어를 짐칸에 둔 채 안심하고 여행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죠. 강릉에 도착해서는 거리마다 보이는 카페의 수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좁은 골목 하나에도 예쁜 소형 카페가 5, 6개씩 줄지어 있는 광경은 아무리 관광지라지만 프랑스 니스에서도 보기 힘든 규모거든요. 프랑스 니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휴양지이긴 하지만 시내가 넓게 펼쳐져 있고 가게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 골목마다 카페가 많이 들어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낮부터 밤까지 줄지어 들어와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니 한국은 소득 수준이 꽤 높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카페 문화를 누린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어요. 게다가 커피 한 잔 가격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일상처럼 즐기는 걸 보니 한국인의 소비 수준이 생각보다 훨씬 높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속으로 한국에서 카페를 분점 형태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상상하게 됐죠. 사실 프랑스에서 저희 집안의 제과점과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어받아 운영해 왔기에 자본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기술력도 자신 있어요.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 베이커리에 대해 로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클로에를 통해 전해 들었거든요. 김치나 전통 음식만 먹을 줄 알았던 제게 한국인들의 미식 트렌드가 이렇게 다채롭고 폭넓다는 건 아직도 놀라울 따름이지만요. 그날 저녁 루소와 함께 호텔방에서 한국에 분점을 낸다는 게 정말 가능할지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아예 이민을 해서 살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까지 번져갔죠. 저는 내심 이미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지만 루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그녀도 이번 여행을 계기로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다며 클로에가 우리에게 해주던 말이 전부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와서 보니 더 확실해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도 한국 이민을 생각해 본다며 의욕을 내비추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혼자라면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중한 친구도 같이 하고 싶다니 든든함이 배가 되니까요. 결국 저는 프랑스에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을 만나 정식으로 상의했어요. 우리 카페를 한국에도 분점 내보고 싶다고요. 아버지는 당황하시면서도 제가 완강한 의지를 보이자
점차 정말 그렇게나 발전된 곳이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셨죠. 니스에서의 생활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렘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침 루소도 저와 발맞춰 각종 비자 정보를 알아보고 혹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면 아예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도 해보겠다고 했죠. 클로에는 저희가 다시 한국에 온다면 영수랑 나도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며 꼭 3명이 함께 예전처럼 웃고 떠들고 맛있는 것도 즐기고 싶다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 영상통화 화면 속에서 동시에 환하게 웃었네요. 미래가 불투명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을 전혀 두렵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겪은 짧은 시간만으로도 한국이 충분히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란 확신이 섰으니까요. 게다가 클로에가 이미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영수라는 멋진 동반자까지 있으니 우리를 이끌어줄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는 생각에 두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 3명이 다시 한번 모여서 한국 땅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자는 루소의 말에 저 역시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설레임으로 기대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런 한국을 한때 미개하고 가난한 곳이라고 여겼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 웃음이 나와요. 이제는 제게 가장 꿈같고 설레는 기회의 땅인데 말이에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